고조선이 무슨 나라가 있었어 신하다라고 아주 딱 해버리고 고조선은 위만조선이 여러분 그 토사구팽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그 한나라 무제가 어서 오세요. 한나라 무제 때인가 그 우리가 이제 그때는 유방이구나. 이렇게 한나라를 세우고는 노간이라는 동네 친구를 왕으로 만들었다가 하나씩 이제 그거 할 때 그 유명한 한신도 요차명을 당하죠. 그 한신이 얘기한 게 토사구팽이에요. 도끼를 잡고 나면 이제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는 식으로. 근데 노간의 흉노로 도망가고 노간의 부하 군관이었던 뭐 영관급 정도 됐는지 그 위만이 이제 이쪽으로 오죠. 그래가지고 그 위만이 결국은 준왕을 몰아내고 이제 그 고조선을 차지했는데 뭐 고조선이 결국은 한무제에 의해서 망하고 한사군되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다 검증이 안 된 얘기를 그 거대한 그 사만 대조선을 그 변경에 있는 그 위만이 차지했던 걸 가지고 고조선이라는 역사라고 한 게 이게 바로 식민사관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든 우리보다 앞서가려고 우리는 역사가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는 아예 없었고 이제 진나라 한나라 때쯤 생겼고 자기들은 그보다 몇백 년 앞섰다고 하는 게 이제 일본의 정식 사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서 보면 홍산에 가보면 뭐 고각은 탄소 동의보성 이런 걸로 해서 다 몇 년까지 검증이 되죠. 그래서 6,000년 전 어떤 옛날 고국, 옛날 고자 고국이 있고 많은 방국들이 연합해서 때가 되면 모여서 천제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옛날 그 단군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좋은 장 그랬다는 기록이 단군 세계에 나옵니다. 자, 제가 가서 찍어온 겁니다. 제가 가기 몇 년 전에는 이게 없었대요. 수천 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계속 훼손되는 걸 막으려고 여기다가 도움을 만들었대요. 사이즈가 축구장 2배가 좀 넘는답니다. 왜 여기가 중요하냐? 혹시 나중에 가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아주 상서로운 기운이 아주 느껴지는 신성한 곳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와. 그러니까 여러 군데 우리 윤리원 선생 말에 의하면 여기저기에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그 왕의 그러니까 제후라고 할 수 있는 급의 신진이 읍찬이가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정치 이런 결속력도 다지고 또 천재도 지내고 하던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재를 지내는 신단이 원형인데 이게 나중에 제가 또 국경 천단을 가서 찍었는데 이게 청나라 이전부터 물론 했었지만 청나라 때 그 천단은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있고 9개가 둘러있고 그 다음에 18개, 27개에서 81개까지 원형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홀수는 천이고 남이고 양이고 그러면 천단이 있으면 지단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북경 어느 외곽에 가서 또 그것도 제가 열심히 찍어왔는데 거기는 4개가 있고 8개가 있고 18개가 있고 나중에 뭐 64개까지 이렇게 있어요. 천단, 지단 그런 그 천재를 지내는 원형은 결국 우리 동북아시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문화가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봤고요. 이제 적성총 이제 흔히 말하는 산성도 우리는 돌로 쌓고 치가 있는 산성을 쌓고 무덤도 적석총인 거는 뭐 아시잖아요. 고인돌이 분포된 데를 보면 바로 그 고조선과 한반도와 그러니까 전 세계 고인돌의 80%가량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바로 우리 그 조상들이 그 고인돌 문화죠. 그런 방증이 된 것이 우리가 고조선이 없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런 상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단 앞에서 천재를 올리는 상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서자봉이라는 중국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황하 문명과 요하 문명의 차이는 황하 문명은 왕권이 출현해서 왕의 그런 통치가 되는 하나라, 은나라는 또 우리 동이족의 나라니까 또 다르죠. 주나라부터 따진다면. 그런데 이쪽 요하 쪽이 이런 쪽은 신권의 중심의 문화였다라고 학자가 얘기하고, 또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하동소서를 쓴 그 중국 역사가가 있죠. 그분도 중국이라는 것은 원래 이족과 동이족과 하화족이 이렇게 각축하면서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서 중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문명이 나왔다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제가 뭐 척박한 땅에서 말이나 몰고 전투나 하고 양이나 키우고 그럴 줄 알았더니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홍산인이 6,000년 전에도 조를 먹었대요. 그때는 쌀이 없고, 기장이라는 그 더 정확하겠죠. 제가 이것도 어딘가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거기에 우건설이라는 분을, 적공대학교 부총장인데, 중국은 시스템이 부총장이 최고 권력자예요. 왜냐하면 당 석이니까. 근데 그분이 나이가 나랑 우연히 같고 둘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중국식 음주를 하면서 그 화끈한 화두를 나누면서 우리 조상들이 6,000년 전에도 먹었던 기장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우시라가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홍산 문화의 후예고 자기들이 중국 문명보다 2,000년 전 앞섰다는 그 자부심이 결국 그 사람들이 거기 주인공인 거야. 우리가 거기서 막 옮겨오고 북부여가 되고 고구려가 되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가야도 되고 이랬던 거는 또 그 뿌리는 있지만 결국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또 원형이고, 거기서 아시다시피 요나라가 나왔어요. 예? 거란족이. 또 선비족이 정리가 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광개토대왕기는 아시죠? 장수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광개토대왕기를 세웠는데, 그거보다 한 거의 100년 전에 두로영운비라는 비를 세운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선비족인데, 거기 두로영운비에 보면 조선의 후예다. 자기들은 조선국의 후예고 고죽국이 이 자리에 있었고, 한나라 때는 여기에 바로 사군이 있었다. 사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두로영운비에 봐도 한사군이 어디 있었는지 다 보이고, 조선이라는 땅이 거기였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문세기를 쭉 번역을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고조선이 있었던 땅이 바로 홍산 부근 조양 적봉이구나. 거기에는 농사도 하고 직결시킬 수 있는 어떤 모든 게 있었구나. 왜냐하면 몽골 저 외몽고나 저쪽은 농사를 할 수 없으니까 왕권이나 신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경제적인 뭔가 배경이 돼가지고 비로소 국가 형태가 생기고 이렇게 돼서 역사가 계시된 것이죠. 여신상 얘기는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고, 거기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아주 그 서기를 느꼈던 데는 여기에요. 같은 우화량에서 좀 떨어진 데인데, 거기에 이제 여신상이 발견되고, 여신상의 눈에 옥돌이 들어가 있고, 그 고음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용화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세 가지 족속이 모여서 한민족이 형성이 됐다. 뿌리는 그게 뭐냐? 한족이 있고, 한족은 대동강이나 한강이나 뭐 이쪽 북방이든 이런 쪽에 있었던 족속이고, 그다음에 예족이 있고, 예족은 저쪽 그 주로 여진 쪽, 그러니까 하얼빈 쪽, 흑룡광 쪽. 그다음에 맥족이 있어요. 맥족은 지금 얘기하는 이쪽 요하 쪽, 요동 쪽이에요. 그러면 예족은 호랑이를 토템을 했고, 맥족은 곰을 토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심된 한족은 뭘 토템을 했을까? 아마 새 토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조선패를 만들어서 BTS를 입히자 했던 그 근거가 되는 그 옥돌 그 고고 유물이 바로 우리 저 신용화 선생이나 박선희 선생, 그 재작년에 왔던 분들이 이 새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면서 호랑이가 밑에 있고 곰이 밑에 있고 그 조금 떨어져서 이리가 있어요. 이리나 늑대. 그 이리 늑대는 누구겠어요? 몽골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벌써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서로 문화 습성도 같고 언어도 우리알타이 비슷하고 씨름을 해도 다 삽바 잡고 하고 다 같은데 부족마다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방언하고 경상도 방언하면 알아듣겠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한 그 뿌리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를 갖게 하는 게 우리가 천손적이라는 거, 제천의식 같은 거, 또 토템인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빨간 깃발을 막 나무에다 매달고 해놨어요. 이거 여러분 어려서 혹시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나무 돌멩이를 막 갖다 던져서 쌓아놓는 것도 봤어요. 그걸 내가 어디다 찍어 왔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선앙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샤먼이라고 하는데 샤먼이라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샤머니즘 그래서 무속 그랬지만 그거는 우리한테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들어오기 전 이전에 우리 한민족의 원형 문화인 거예요. 하늘한테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뭐 흥겨우면 뭐 신명이라면 그 뭐 접신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러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서 이거를 사람이 없길래 몰래 하나 뜯어왔습니다. 예,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하화, 그러니까 한족의 하화족이라고 하화 모조의 땅 천하 우화령.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바꿔야죠. 하와의 모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조상들인 동이족이나 범동이족의 그 근거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 소중하게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족사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 신채호 선생을 통해서 그걸 할 텐데 제가 오늘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를 미리 이제 하나 예고하는 뜻에서 단군색이 아까 얘기했죠. 한당국에 나타난 역사적 상상력이야말로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넓은 상상력을 주고 그것이 홍산문화의 발굴로서 뒷받침될 뿐더러 바로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신채호 선생이 삼국사기를 100번 1000번 읽는 것보다 둘러보고 이렇게 고구려 산성을 둘러보고 그 돈이 없어서 탁본조차도 못 샀지만 그 광개토대왕도 보고 근데 이때 이분은 그 존재를 몰랐어요. 아직 발굴되기 전이라 홍산문화를 몰랐어요. 적봉도 몰라요. 거길 갔었으면 더 기가 막혔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분이 쓴 책에 처음에나 의아했어요. 아, 왜 이런 말을 하지? 이게 정말 상관이 있나? 그래서 저기 119페이지에 보면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티나 119페이지에 보시면 아이고 변하시고 오셨네. 저기 목소리가 낭낭하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19페이지. 이게 아마 다음 주에 강의할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19페이지 보면은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지금 우리 역사에 그 간과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래에서 네 번째 나가 있어요. 나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의 상대자인 주의 각 민족과의 관계를 서술의 둘째 요건으로 하여 1. 우리와 분리된 흉노, 선비, 몽골과 우리 문화의 포대기 속에서 자라온 일본이 본 뒤 과거에는 우리와 하나였으나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사실과 예, 거기까지. 자, 여러분 표현이 재밌죠? 흉노, 선비, 몽골과 우리 문화의 포대기 속에서 자라온 일본.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포대기 속에서 자라온 일본이 나중에 막내가 잘 됐다고 큰형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완전히 잡아먹은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우리 진짜 이게 사실일까? 역사에 실증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의 역사관이 맞는 것인가는 돌아가신 김용훈 선생이 내내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말이 한국말보다 편하신 분이 일본 천황 가는 한국말을 했다라든가 일본의 모든 게 결국은
백제가 663년 백강전투에서 물러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그거를 백제 것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 서기를 써서 그쪽 입장에서 고조선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다 왜곡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단고기가 최초로 번역된 게 일본인에 의해서 일본말로 번역됐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게 자기들 조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죠. 제가 소개할 책에 여기 그 유라시아 견문이라는 책 다음 주에 제가 좀 상세하게 얘기할 텐데 이 젊은 분이 굉장히 필력이 이런 두꺼운 책을 3권을 내셨어요. 유라시아 견문 1, 2, 3. 근데 유라시아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동이족이 한 군데 만주에만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훈족이 움직여서 게르만족이 이동하고 서유럽 역사가 바뀌었죠. 유럽 역사가. 그 다음에 돌골족이 움직여서 터키가 생겼죠. 투르크족. 몽골족이 한번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그러니까 김정민이라는 분이 그 카자흐스탄은 당군의 나라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요즘 강연하는데 보면 멀리서 보면 잘 구분을 못해. 저쪽에서 보면 몽골이나 고구려가 똑같은 이름이야. 마자르족이라고 있었어요. 말갈이 후예요. 고구려족이 우리 한인들의 선조를 하지만 말갈족이랑 결합했어요. 심지어는 이성계도 어찌 보면 여진족이랑 결합한 그 여진족 토양에서 자란 사람이 조선을 건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국경선이나 지금의 역사관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다이나믹한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범동이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헝가리까지 가고 불가리아까지 가고 핀란드까지 가는 그게 범동이족이고 그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그때 고비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몽골리안이라고 우리를 황인종을 얘기하는데 몽골이 고구려의 전성기보다 한 800년 후에 등장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코리안이라는 게 고려시대에 안 알려지고 만약 훨씬 조선 전에 알려졌으면 다른 이름이었겠죠. 차이나가 진나라 때 알려져 진이고 그러면 저는 고구려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몽골하고 고구려는 같은 아마 여러분들 몽골에 갔다 오신 분들이거나 몽골인 본 사람 알겠지만 우리랑 가장 흡사하게 생긴 사람 옆집 아저씨 같아요. 거의 뭐 구분을 못해요. 어떤 그 몽골 여학생이 재밌는 걸 올렸더라고요. 자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한국인 성분이 25%고 몽골인 성분이 15%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대.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전자 지도로 보면 만주, 몽골 저희는 거의 흡사해요. 뭐 따지고 보면 그래요. 침팬지하고 인간의 유전자 지도의 유사도가 98%입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저는 몰랐는데 멍게나 해삼도 우리랑 유전자 지도 그리면 한 50%가 같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생물이 말하자면 어디선가에 출발해서 지나갔으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단군 세기를 이해하거나 우리 신채호 선생의 민족사관 대한사관을 이해하려면 그들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우리한테 원래 본류는 같은데 벗어나서 지금은 사라져간 그 민족들하고 공유하는 그 합류점을 찾아서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우리 역사를 제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설은 재밌는 가설이라서 제가 받아들이기가 참 처음에 어려웠는데 김용훈 선생 말로는 중원으로 보지 말고 고구려나 고조선으로 봐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책을 낼 때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 지도를 보면 그 중심이 어디인가가 딱 나와요. 저쪽 중원 쪽이 아니라 바로 만주 쪽이 중심인 것이고 거기 보면 일본은 저기 섬이 있고 대만까지 보여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중일은 결국 중국식의 원조가 아니라 이쪽 동이족으로 보면 수나라 당나라가 다 선비족 후손이거든요. 56국 그렇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다 그랬죠. 기원전은 우리가 잘 확인 못한다고 치고 기원 후에 중국 왕조의 3분의 2가량이 다
동의왕 불과 200만밖에 안 되는 왕 이게 1억을 삼키죠. 왜? 극강의 전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삼킨 거죠. 근데 그만큼 우월한 어떤 무언가가 우리 조상들한테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게 국수주의고 뭐 아전인수라고 생각하시면 뭐 또 다른 것 같지만 일단은 역사를 저쪽에서 균형을 너무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사관을 쓸 때는 우리의 균형 감각에 맞게 이런 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유 우리 이병도 선생님 들어오셨네. 우리 대한사관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자신데 반갑습니다. 이병도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우리 큰일을 하시는 우리 LA에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반제신체의 사관을 앞으로 10번쯤 이렇게 할 때 거부감을 느끼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상식으로 세뇌된 것들이 그러니까 시험 보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때 시험을 많이 맞춘 사람은 평생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더 이걸 잘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 저희 다녀갔던 한월학회 초청 인사로 여기 지금 서 있는 분들이 고장들입니다. 여기 맨 왼쪽이 신백강 선생 다녀가셨고 이덕일 선생 오른쪽에 있고 허성관 장관도 같이 다녀가셨죠. 그리고 가운데 서 계신 두 분은 제가 모시기도 전에 고인이 되셨어요. 이 카이스트 대학의 전설적인 인물 100개 회사를 차려서 17개를 상장시킨 이분이 갑자기 급사하셨고 재작년에 그 옆에 계신 분은 LA 사셨었는데 오바마가 읽었다는 우리 역사책 그걸 쓰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다녀가셔서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도올 선생이랑 이메일 주고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이제 강연을 만약 두을 한다면 자기도 뭐 한 번쯤 할 수 있다 해서 어떤 예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워낙 이분은 좀 방송도 타고 좀 그런 쪽에 좀 주가가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도 국학에 그러니까 우리 역사나 고구려 패러다임 이런 거에서 이제 제 나라 제정신을 찾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감동적으로 이렇게 미래로 가는 역사찾기 협의회를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이 단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박석재 원장, 이덕일 한글함 역사문화연구 원장, 그다음에 또 몇 분들이 한월연구소에서 하는 게 우리랑 같으니까 왜 해외에도 한 사람 공동 대표로 해서 저를 몇 번 초대했는데 알력 세력 다툼이 있어요. 거기도 그냥 아예 그냥 뭐 무시까지는 안 하더라도 없는 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가 탐나서가 아니라 이런 일을 800만 재해동포가 대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끌어안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전파하고 하려면 같이 동지를 가져야 되는데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대단한 이게 무슨 소용이냐.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원로들을 제가 다 만나보면 이거 이종찬 선생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김석동이라고 금감원 원장 했던 분도 아까 얘기했던 범동이 유라시아를 휩쓰는 얘기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허성관 장관 전 장관님 이분은 지금 롯데재단 장학재단 이사장을 하시면서 많은 걸 하시고 계세요. 이덕일 선생 하시는 일에 역사 사기 같은 거 번역한다거나 또 정경희 교수가 서울대 국사학과 나왔는데 백두산 문명이야말로 고조선을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이정훈 기자가 한 얘기도 제가 이제 이런 데서 하나씩 배웠죠. 중국의 역사관은 저수지 같아서 일단 들어왔다면 다 자기 거야. 심지어는 청나라는 영토까지 헌납했어요. 청나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넓혔습니다. 신강도 정복하고 다 했는데 고스란히 동화되면서 만주까지 헌납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수지에 물이 고인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쳐내는 거예요. 저건 우리 역사 아니야. 저건 우리 아니야.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단일 민족이고 순수 혈족입니까? 아니에요. 다 섞였어요. 저만 해도 제가 김익인간데 누구랑 섞였을까요? 신화에 하면 김수랑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아들이라니까 전 모르겠고
인도의 아유타국의 화왕국이 와가지고 국제결혼한 거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묘금도 유씨 그 유방의 후손이고 이게 다 섞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섞이는데 얼마 정도의 순수성을 지녔냐 하는 건 아무래도 한반도에 갇혀 있으니까 좀 더 중국 저런 데보다는 우리가 변방했으니까 더 순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사관을 민족사관을 할 때 역지사지하면서 뭐 일본 사람이 우리 나쁘다는 건 당연하고 불란서 사람들은 워낙 앙숙이어서 영국 사람들이 싫어서 성병을 영국병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영국 사람들은 성병을 불란서병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모든 게 인간의 심리 아니에요. 그런 왜곡. 우리는 조선직이라는 말이 그냥 조선인인데 그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또래, 우리 아버지 또래들이 얼마나 지금도 제1성포들 그걸로 얼마나 서름 받는지 아는데 우리 그냥 쪽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한테 서름 받는 느낌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시각들을 얘기했고요. 홍산문화에 대한 그 정리, 그 다음에 제가 인상적으로 여러분한테 하나 느꼈던 건 적봉박물관에 가도 오암기 박물관에 가도 다 지붕 천장에 별자리가 있고 사신도가 있어요. 동방, 서방, 남방, 북방에서 뭐 청령, 뭐 자청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 뭔가가 있어서 빠졌다 하면 저는 그게 황웅이라는 거죠. 오행의 그 색깔이 동서남북의 한가운데는 노랗고 그 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산호라고 와이파이 옛날에 그 유명한 만화가인 분이 그거 중국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아마 그 웅녀의 그 웅녀를 상징하는 그런 상 같아요. 이런 거 찍어왔고 그다음에 제가 그 거기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6,000년 전이라고 탄소 동위원소에 증명된 상투 비슷한 거 들고 앉아서 이렇게 태극 모양의 백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선조 조소상이 딱 인간 사이즈예요. 그냥 앉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가 천재라는 거, 천선족이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천재라는 거 말고 가장 특징적인 게 노자 얘기하는 그 노자보다 1000년, 1500년 앞선 선도 문화예요. 이름을 선도라고 하면 우리가 유불선 해서 자꾸 그 노자를 생각하는데 그 원래의 원형적인 선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능화 선생이 조선은 바로 선인의 나라고 중국에서 선도를 추구할 때 이를테면 진시황이 불로 장생약을 구하러 서복인가를 보낼 때 어디로 보냈어요? 이쪽으로 보냈어요. 이쪽.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뭐 적덕청이라는가 묘제, 그다음에 이렇게 천신 지내는 그 원형, 그다음에 이렇게 선도 문화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그건 변치 않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고조선이나 그 시절의 역사를 원형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 실증적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뭐 쭉 앞에 한 시간을 그걸 다 썼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리뷰하는 걸 썼기 때문에 그런데 당군세기 마지막 당군은 고열가 당군이에요. 그 고열가 당군이 이렇게 선도 정치 문화를 얘기하고 또 어디선가 지나가다가 그 고열가 당군보다 훨씬 전에 어떤 노인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 하죠. 내가 오랫동안 선인의 나라에 살면서 기쁜 마음으로 선인 나라 백성이 되었네 라는 게 당군색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천부경이나 삼일신고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그 일신강충이라는 건 참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그 다음에 성통광명 그 다음 건 잘 알죠. 홍익인간 제세이화 홍익인간 이게 당군색이 있어요. 이거 뭐 나중에 위존이 조작이니 하지만 저희는 어려서 홍익인간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교훈이야. 홍익인간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아무 근거 없이 내려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입증을 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나 문헌 자료나 또는 하나의 정합적인 일관된 어떤 학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에치카가 얘기했듯이 역사랑은 실증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일관된 역사관으로 해서 역사가가 만드는 거예요. 역사가가.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해서 임태보라든가 백조고길이 조선사를 쓴 게 1892년, 1894년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 아니 조선사 편세가 1925년에 뭐 돈을 억수로 들여서 만든 게 조선사 아닌가 했더니 그 한 세대 전에 이미 동경제국대학, 경도제국대학에서 이미 그런 역사관을 만들고 심지어는 가장 불행했던 게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학문의 번역을 일본 사람들이 했어요. 철학이라는 말도 필라스피를 철학이라고 번역한 것도 일본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뭐 다른 학문을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됐구나 싶으니까 이게 이미 마크 바잉턴이 코리아 프라젝트를 하면서 낸 책들이 다 한사군이 평양에 있는 거를 막 공개해가지고 이덕일 선생이 국회의원들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1년에 100만 부씩 나가는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그 마크 바잉턴하고 제가 이제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그분이 한탄한 게 근거도 없이 유사사학자들이 막 그러면서 하는 그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일본 학자들이 100년 전에 해놓은 걸 한국 학자들이 한국 학계에서 해놓은 걸 그대로 미국에 올라온 걸 그대로 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타당했어요? 우리가 못한 거니까 이미 정설화된 게 100년을 내려왔으니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역량 있는 윤내현 같은 분, 이지린 같은 분이 또 나타나서 계속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학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홍산문화나 단군세계가 우리 역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안목으로 마치 만주벌판에서 역사 그 배고픈 와중에도 목숨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역사를 썼던 단재 신채호 선생처럼 우리는 괜찮잖아요.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먹을 만하고 여기서 뭐 물론 홈리스 될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때 이런 일을 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를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홍산문화에 가서 보고 그 사람한테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범동의적인 유라시아를 휩쓰는 얘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죠. 정확하게 4만 킬로는 아니지만 거의 4만 킬로인데 유라시아가 가장 큰 대륙입니다. 사실 유럽하고 아시아를 나눈 것 자체가 서양 사람들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대륙이라는 하나 붙어 있는 게 대륙 아니에요? 유라시아가 떨어져 있으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가 엄청나요. 재밌는 얘기를 다음 강의 때 할 텐데 일본의 어떤 나중에 대장이 되는 정보 장교가 베를린에서 출발해서 저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말을 타고 말 3마리를 가지고 500일 동안 대장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20년 후에 노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수집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 치밀합니다. 정말 본받을 게 많아요. 그런 점에서. 근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 긴 거리를 어떻게 옛날 그 사람들이 했을까? 말이 전속으로 질주하면 70km 정도 달린다고 해요. 초속, 시속. 근데 그렇게 하면 쓰러지고 군대 가서 구보해 보셨죠? 10km 완전 그냥 구보해 보셨죠? 한 시속 20km 정도는 하루 종일 달릴 수 있대요. 말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200km 가면 한 달이면 주파에서 저 몽골이나 흉노나 말갈이나 이런 족속들이 그쪽을 휩쓸고 지나고 중앙아시아 이란 사람 환자한테 이란 사람들은 왜 아리안족 같은데 키가 낮아 그러니까 몽골족들이 휩쓸어서 다 섞어놔서 키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이면 정복이에요. 한 달이면. 그러니까 한두 달이면 휩쓰는 거야. 그게 완전히 초원이니까 가는 거예요. 산맥이 막히지 않아요. 몽골과 요령 쪽은 천산산맥을 막혔고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으로 만주랑 막혔는데 그런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범동이족. 신용화 선생님이 이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왜 동이라고 그러냐. 동이란 말은 오랑캐고 중국 사람들이 호칭인데 그냥 우린 조선족이라 그래서 대조선이라 그러든지. 근데 하여튼 흔히 쓰는 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유라시아 경문에 대해서 여기서 인용한 재밌는 얘기 나올 거고요. 이제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대동이, 범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왜 북한의 그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산사군이 잘못된 것인가, 또 남한의 뭐 임날도무가 있다는 것은 그릇된 역사가 아닌가 하는 그 세밀한 것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예, 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그 PPT는 나중에 또 좀 더 이제 현대로 가까운 말씀드리고, 자, 뭐 1시간 한다 그러고는 1시간 10분을 얘기를 했는데 머릿속에 뭐 많은 게 있다 보니 막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골자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상들이 역사가 이 시대의 역사의 정설과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역사가는 저 넓게 유라시아나 범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나 고조선을 우리 역사가 아니고 민족 정체성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 역사다 하는 거는 중국이 가진 탐험 공정이나 동북 공정에 우리가 그냥 동의하고 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앞으로도 매주 이어질 거고, 이어지는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하기가 어려워서 당군세기 강의를 하시는 그 김사범님이나 또 삼신사상에서 강의에 대해서 강의하신 김재봉 목사님의 시간을 중간중간에 끼고 제가 또 한 번씩 들어가고 해서 결국은 쭉 진행할 겁니다. 올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2과목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녹화된 것은 한가람 연구소에 가면 전문 편집인이 편집을 해서 한 50분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앞으로 열린대학, 한가람 열린대학이나 한월 열린대학의 어떤 과목에 그때는 아마 시험도 보고 크레딧도 받고 그러는 형태로 또 수업료도 내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오늘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재미있거나 궁금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코멘트 하실 분들 누구 몇 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수단 선생님 한마디. 네, 전 늦게 와서 죄송해요. 뭐 하느라고. 이게 뭐야? 지난번에 또 빼먹고. 여기 혹시 교재가 있나요? 아까 119페이지가 뭘 말하는 거죠? 예. 제 선생님, 제가 오늘 강연한 거 내용들이 정리된 PPT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메일 안에 거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지난 11월 6일 날 그 서울 나가서 피카디리 국제미술관에서 학술대회 한 거의 자료집입니다.